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인천시 최대 월 20만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에게 1인 연 최대 240만원 지원. 2월 26일부터 신청 접수. 둘, 인천시 인천 1인 가구 포털 서비스 개시.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셋, 노래 좋아하는 시각장애 어린이들 모여라. 실로암 동요제. 3월 29일까지 참가자 모집. 5월 1일 효명 아트홀서 본선. 넷, 안정시 심박수 80bpm 이상이면 당뇨 위험 약 2.2배. 다섯,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환자 불편 최소화. 추진, 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 가능. 의사 집단 행동 종료되는 시점까지. 여섯, 인천광역시 재활협회 장애 가정아동 성장 멘토링 멘티 모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월 22일 밝혔습니다. 앞서 2022년부터 모집한 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합니다. 시는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9세부터 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한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추가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 19세부터 34세, 인천 청년 포털 35세부터 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1차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 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 청년 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2월 26일부터 분야별 1인 가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 1인 가구 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천의 1인 가구 수는 37만 명을 넘어 인천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1인 가구 정책, 지원 사업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포털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포털은 정서, 주거, 안전, 건강, 경제 등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정리돼 있으며 특히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해 가족센터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 1인 가구 포털은 네이버, 다음 등에서도 검색 후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현정 시여성가족국장은 인천 1인 가구 포털은 1인 가구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신규 콘텐츠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시각장애 어린이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오디션이 열립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김미경.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시각장애 아동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로암 동요제 꿈을 노래하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실로암 동요제는 현재 각종 방송 매체를 통해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송출되고 있으나 어린이 동요제의 경우 그 빈도가 낮아진 점에서 착안해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을 엿보고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탄생했습니다. 또한 동요제를 통해 시각장애 아동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습니다. 실로암 동요제, 꿈을 노래하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원 자격은 시각장애 초등학생 이하 독창 또는 4인 이하의 중창이 대상이며 참가자는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공지사항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하고 복지카드를 첨부해 노래한 동영상, 음원을 해당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영어 소문자 silwelmedia 특수문자 @ 영어 소문자 gmail.com silwelmedia@gmail.com 모집기간은 3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선 심사는 참가자가 제출한 동영상과 음원을 바탕으로 전문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예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5월 1일 오후 3시 본선 대회가 진행됩니다. 본선 장소는 효명 아트홀, 주소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1로 24, 대륙 테크노타운 13차이며 수상자들에게는 대상 100만 원, 금상 70만 원, 은상 5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총 상금 260만 원이 주어집니다. 한편 해당 동영상 음원 및 본선 참가 영상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소TV 채널에 공개되며 이메일 접수가 원칙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힘든 이용자는 전화 02-880-0876번에서 9번 02-880-0876번에서 9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안정시 심박수가 높으면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1분간 뛰는 심장 박동수로 성인의 정상 심박수는 약 60에서 100bpm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 지역사회 코호트, 안산, 안성, 2001년부터 2018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40세 이상 남녀 8,313명을 대상으로 안정시 심박수와 안정시 심박수 변화량에 따른 당뇨 발생 위험을 평가했습니다. 이전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18년간 2년마다 반복 측정이 이루어진 자료를 모두 활용한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했으며 남녀 간 서로 다른 양상을 최초로 확인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모두 안정시 심박수가 80bpm 이상이면 60에서 69bpm일 때보다 당뇨 위험이 약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년 간격의 반복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해 안정시 심박수의 변화량에 따른 당뇨 위험을 분석한 결과 안정시 심박수가 5bpm 미만으로 변화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5bpm 이상 감소할 경우 남자는 약 40%, 여자는 약 20% 당뇨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안정시 심박수가 평균 2.2년간 5bpm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여자에서 당뇨 위험이 약 1.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유병률은 증가 추세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당뇨병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실 심박수는 병원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쉽게 자각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안정실 심박수로 당뇨병 고위험군의 판별이 가능하며 당뇨병 위험 예측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안정실 심박수가 높거나 여성에서 안정실 심박수가 많이 증가하는 경우 당뇨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건강검진 등을 통해 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부터 적용해 종료일은 집단 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으로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을 다시 적용합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 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괄 조정관은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면서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 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진, 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조제 실시 비율 30% 제한과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는 섬, 벽지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을 유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재활협회가 2024년 우체국 공익재단과 함께하는 장애가정아동 성장 멘토링 멘티 모집을 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인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장애가정 초등학생 12명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늘 4월부터 11월까지 학습지원 연 20회, 건강지원 연 20회, 문화체험 연 4회, 매칭 입금 8만 원, 부모 간담회 연 1회, 발대식, 종결식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청 서류 문의는 인천장애인 재활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icsrd.or.kr 영어 소문자 www.icsrd.or.kr 신청서는 이메일 icsrd@한메일.net icsrd@한메일.net 또는 팩스 032-429-0219번 032-429-0219번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